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항공안전법 및 운영 설명 영상입니다. 영상이 여러 개가 제작이 되는데요. 이론 설명하는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을 암기하는 암기 수첩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약어 설명 영상이 있고요. 영어와 약어를 이제 암기하는 암기 수첩 영상도 있습니다. 16페이지 항공법규체계 같이 보겠습니다. 항공법 적용, 민간항공기, 국가기관 항공기, 모든 항공기네요.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민간항공기, 항공안전법 전체를 예외 없이 적용한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소유된 항공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특례인데요. 항공안전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 그만큼 뭐 긴급한 사항이겠죠. 수색구조, 화재진압, 응급환자 수송, 기타 공공목적의 긴급운항. 그 다음에 군용항공기 등이라는 얘기는 군용과 비슷한 항공기를 세관 또는 경찰 업무를 하는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적용된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근데 적용이 될 때가 있는데요. 공중충돌 등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항공법규칙 개석입니다. 항공법 분법이 언제 되었느냐. 2017년 3월 30일에 안전법, 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류가 분법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항공법은 61년 6월 7일입니다. 항공법 분법을 보시면 안전법이 있고 항공사업법이 있고 공항시설법이에요. 항공시설법이 아니라 헷갈립니다. 이런 거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항공시설법이 아니라 공항시설법이에요. 시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공항이니까 공항시설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등록, 형식증명, 항공종사자, 항공교통업무 등을 관련된 거고요. 소리내서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듣고 있는 것보다 그죠? 같이 소리내서 읽을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빨리 용어가 익숙해집니다. 용어가 엄청 헷갈리잖아요. 항공안전, 항공사업, 항공시설이 아니라 공항시설. 엄청 헷갈려요. 계속 소리내서 읽다 보면 용어가 익숙해집니다. 항공사업법은 당연히 사업 관련된 것들이겠죠. 운송, 사용, 정비, 취급, 대여,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항공 레저 스포츠, 상업, 서류, 송달 사업. 다 사업인데 갑자기 교통이용자 보호가 나옵니다. 교통이용자 보호면 안전일 것 같은데 안전법이 아니라 뭐예요? 사업법입니다. 이런 게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항시설법, 공항, 비행장, 개발관리 운영이고요. 그 다음에 항행안전시설이에요. 안전이 들어가서니까 안전법이 아니고요. 시설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공항시설법입니다. 요런 게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뭐 다음 중 항공안전법이 아닌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런 게 나오죠. 그죠? 항공안전법에 하는, 그죠? 분류가 아닌 거, 이렇게 하면 교통이용자 보호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답인 거죠. 보호면 안전인데 안전법 아니야?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정 분법 취지입니다. 국제 기준의 변화, 탄력적 등. 다른 나라 다 바꾸는데 우리만 안 바꾸면 안 되니까. 그죠? 국민의 쉬운 이해. 용어를 좀 쉽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겠죠. 미비점 개선 보완. 그동안 그 항공법을 적용하면서 좀 이상했던 거 보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항공안전법 주요 내용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제 기준을 볼 텐데요. 이 9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동력 비행장치, 회전입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 헷갈리죠? 소리내서 따라 읽으시면 용어가 익숙해집니다.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무인 비행장치, 기구류,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장치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다른 책들과 좀 다르게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제가 몇 시간을 고민해서 이걸 분류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좀 일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동력 비행장치, 회전입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이 비행장치의 공통점은 사람이 탄다는 거죠. 사람이 탑니다. 사람이 타고요. 그 다음에 동력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타니까 좀 무겁겠네요. 그죠? 그래서 115kg 이하.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초과 이하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걸 이제 대부분 많이 써요. 공역에서도 초과 이하 이걸 많이 썼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초과랑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이제 이상 미만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문제로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동력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 다 사람이 타는 거고요. 동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지겠죠. 115kg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가 들어가겠죠. 19리터 이하. 좌석은 1개 이하만 합니다. 2개 이상이 되면 초경량 비행장치가 아니에요. 동력 비행장치는 고정익 비행장치를 주로 얘기하죠. Fixed Wing Plane입니다. Fixed는 고정시키다고요. Fixed는 고정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고정된 날개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고정익이라고 한자로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타면 조정형이 있고 체중 이동형이 있는데 체중 이동형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행글라이더죠. 행글라이더에다가 엔진을 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타면 조정형은 타면을 조정한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비행기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비행기 그 형태가 타면 조정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뭐가 있다? 동력이 있고 사람이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익 비행장치는 앞에 동력이란 말이 없습니다. 없지만 동력이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 우리가 많이 보는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이라고 헬리콥터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로터리라고 하죠. 로터리 윙입니다. 회전하는 날개예요. 로터리는 회전해란 뜻입니다. 회전하는 날개 비행기입니다. 헬리콥터가 대표적이고 자이로플레인이라고 하는 비행장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5kg 이하고 19리터 이하입니다. 자체 중량이라는 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 이륙 중량이라고 있거든요. 최대 이륙 중량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건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 무인동력 비행장치 많이 쓰니까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자체 중량, 자체 중량 이하가 자체 중량이고 1, 2, 3, 4종 나눌 때는 최대 이륙 중량을 쓰죠. 헷갈립니다. 이거 용어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자꾸 소리내서 따라 해보셔야 돼요. 자체 중량 이렇게 115kg 이하, 연료 탑재 19리터 이하.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더에 추진장치를 붙이면 동력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엔진도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력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로 같이 115kg 이하입니다. 연료도 19리터 이하, 좌석 1개고요. 착륙장치가 있을 때는 그렇고요. 없으면 무게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패러글라이더 하면 패러슛과 글라이더를 합친 건데 패러슛은 낙하산입니다. 낙하산인데 패러, 앞에 패러를 닦고 글라이더죠. 낙하하면서 글라이딩 하는 거예요. 활공하다는 뜻입니다. 미끄러지듯 가던데 공중에서 미끄러지듯 가는 게 활공하는 거죠. 그래서 글라이더 합니다. 그래서 패러글라이더는 공중에서 미끄러지듯 가는 낙하산이에요. 동력 패러글라이더. 이런 식으로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꾸 보시면서 이 공통점 겹치는 것들 특징을 보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셔야 되고 이 용어는 자꾸 소리내 읽으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 같이 시작.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입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사람이 탑니다. 사람이 타고요. 동력이 없습니다. 동력이 없어서 이제 인력이라고 하죠. 인력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러면 가벼워지겠네요. 그죠? 아까는 115kg이었는데 동력 엔진이 없으니까 45kg을 엔진 무게가 45kg인가 봐요. 그러니까 115에서 45를 빼서 70kg 이하로 만들었습니다. 이하입니다. 자체 중량 70kg 이하예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는 행은 매달리다는 뜻입니다. 활공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죠? 매달려 있는 활공기예요. 그래서 행글라이더가 되고요. 행이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체중 이동 타면 조정용인데 여기 똑같죠. 그죠? 동력 비행장치의 타면 조정 체중 이동용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력 비행장치는 행글라이더에다가 동력을 붙인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생긴 비행기 모양도 되죠. 그런 걸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엄청 헷갈리죠.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더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낙하산과 글라이더를 합쳐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뭐가 없다? 엔진이 없죠. 동력이 없습니다. 날개 부착 줄로 조정합니다. 줄을 당기면서 이렇게 당기면서 조정하는 게 바로 패러글라이더입니다. 이제 인력 활공기라고도 하고요. 이 두 개를. 그 다음에 낙하산류는 얘도 활공은 하지 않나요? 얘는 패러글라이더는 이제 낙하산이 옆으로 좀 퍼져 있는 느낌이고 낙하산은 말 그대로 동그란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활공하다기보다는 이제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비행장치 낙하산용 비슷하죠. 그죠? 패러글라이더랑 비슷합니다. 근데 무게 언급이 없어요. 어차피 등에 메고 뛰어내리니까 무게가 언급이 크게 상관이 없나 봐요. 근데 패러글라이더는 처음부터 펼쳐놓고 떨어지네요. 그죠? 달리면서
뛰어내리네요. 그래서 얘는 자체 중량 70kg 이하가 적용이 되나 봅니다. 인력으로 낙하산도 인력으로 뛰어내려서 그냥 줄 땡기는 거니까 줄 땡겨서 펴는 거니까요. 활공기라고 하면 항공기로 분류가 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가 아니에요. 인력 활공기 중에 자체 중량 75kg 이하가 초경량 비행장치에 들어갑니다. 이거 엄청 헷갈립니다. 이런 게 문제로 나옵니다.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가 아닌 것, 활공기를 언급해놔요. 인력 활공기 중에 자체 중량 70kg 이하가 초경량 비행장치입니다. 그냥 활공기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아니고 항공기로 들어갑니다. 헷갈리죠? 자꾸 소리내 읽으면서 용어를 익히셔야 됩니다.